역대 문헌에서 서안평은 그 위치와 관련하여서 유의미한 정보를 담고 있거나 추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기록은 고구려가 서안평을 공격하여 차지하였다 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미천왕 11년 서기 311년의 기록을 시기의 하한선으로 삼아서 기원전 1세기 말, 기원 후 2세기 중, 3세기 중, 4세기 초 등 총 4시기에 걸쳐서 관찰됩니다. 사학계에서는 이른바 제2현도군 또는 제2차 현도군을 가설하고서 군치가 있는 고구려현은 신빈 영릉진 고성에, 상은태현은 적백성 고성 또는 자안산성에, 서계마현은 강계 또는 위원과 초산 지역에 비정하였으며 마자수는 동로강과 압록강 중하류 물줄기에, 염난수는 압록강 중상류 물줄기에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자수가 바다에 들어가는 장소인 서안평현은 현 단동 애하천고성을 중심한 압록강 하구 일대에 비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안평은 이 자리에서 고구려가 서안평을 공격하여 차지한 서기 311년 이전까지 그 위치가 변함없이 유지되면서 중국 또는 선비계 정권에 의해서 계속하여 영유되었다고 설명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에서 10수편의 연구 영상에서 문헌기록과 고고 물질 문화의 검토를 통해서 고구려 집단이 이르면 기원전 2세기 말, 늦어도 기원전 1세기에는 현 압록강 중상류뿐만 아니라 동가강 즉 현 혼강 중하류와 동로강 유역까지 단일권으로 통합하였으며 삼국사기 기록상 동명성왕 때인 기원전 1세기 말에는 비류수가 비정되는 현 부의강 유역에 비류국을 정벌하여 차지함으로써 동가강 전 유역, 압록강 중상류 전 유역, 동로강 전 유역을 통합하여서 부의강과 소자하의 분수령을 경계로 하여서 한 군현과 대치하였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즉 기원전 1세기 말의 정보인 한서지리지 서계마현조의 마자수 기술은 그 시기로 보건대 여러 문헌 기록과 물질 문화의 교차 분석에서 강계든 위원과 초산이든 현 동로강과 압록강 중류역에 서계마현이 존재할 수 없었으므로 또한 한서지리지가 기술한 마자수와 염난수 정보가 동로강과 압록강의 실제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학계 통설의 마자수 및 염난수 비정은 자연스럽게 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현 동로강과 압록강 중하류 물줄기가 마자수가 될 수 없으므로 서안평의 위치 역시 현 단동이 될 수 없음이 자연스럽게 논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학계 통설에서는 요동군 서안평현이 저곳에 서기 311년까지 계속하여 존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가용할 수 있는 여러 문헌 기록과 물질 문화 근거를 통해서 3, 4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까지 거꾸로 올라가면서 현 압록강 하류역, 구체적으로 천산산맥 동쪽에서 서북한 평안북도의 북부에 이르는 지역에 그 소유 주체를 검토함으로써 사학계 통설의 서안평 단동 비정을 논박하고 새롭게 서안평 위치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왕 16년 서기 242년에 왕이 장수를 보내서 요동의 서안평을 습격하여서 격파하였다. 사학의 통설은 이 기사에서의 서안평이 서안일의 현 단동 애하첨에 치소를 두고 있던 요동군 서안평현으로서 이때 고구려가 요동과 서북한의 낭낭대왕 지역을 잇는 이호충지인 서안평을 공격하여서 이로 인하여서 244년부터 246년까지 위나라에 두 차례에 걸친 고구려 대침공을 촉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서한이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이래 요동군에서 서북한의 낭낭군 지역으로 이어지는 비토착계 집단, 구체적으로 중국 측 군국 영역이 3세기 공손시와 위나라 시대까지 대체로 그대로 존속하였다는 것이고 242년 당시 서안평은 위나라의 영토로서
서한이 한사군과 요동군 등을 설치한 이래 변함없이 현 요동군 하류 단동 애하 청고성 일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학계통설의 이러한 주장은 참으로 나태한 반지성적, 반역사적 행태의 다름이 아닙니다. 당시 서안평이 과연 현 단동 애하 청고성을 중심한 압록강 하류역에 존재하였는가? 그리고 이 일대에 3세기 당시 소유 주체가 과연 공손시와 위나라였는가 하는 여부와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여 판단하기 위해서 공소년이 집권한 228년부터 위나라가 망한 265년까지 주요사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8년 12월에 요동에서 공손강의 차남 공소년이 숙부 공손공을 몰아내고 집권합니다. 위나라는 역대 공손시 정권에 수여됐던 요동태수 직위를 공소년이 계승하도록 하여서 정권을 승인하고 명예직으로서 자포장군의 하나인 양렬장군 벼슬을 더하여서 줍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인 229년 4월에 오나라의 손권이 칭제하고 그 다음 달인 5월에 장강과 관독 등을 공소년에게 파견하여서 외교 관계를 수립합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230년 2월에 위나라에서는 기존에 수여한 양렬 장군보다 훨씬 품계가 높은 거기 장군 벼슬을 공소년에게 수여합니다. 그러나 공소년과 오나라 사이의 외교 관계는 지속되었고 232년 3월에는 오나라 측에서 군마를 얻고자 주화와 배잠 등의 사신을 공소년에게 파견합니다. 이렇게 되자 위나라 측에서는 같은 해 9월 또는 그 이전에 해도와 육도로서 공소년을 공격해 하였으나 곧 취소하였습니다. 이때 청주에서 해군을 지휘하여서 해도로서 공소년을 공격하려 한 연암태수 전에는 공소년 정벌이 취소된 직후인 10월에 요동에 갔다가 귀국하는 오나라 사신선을 요격하여서 성산에서 오나라 측 사신단의 우두머리인 주하를 살해합니다. 이때 사신단의 여러 인원이 위나라 측에 사로잡히거나 죽임을 당했는데 공소년이 귀국하는 오나라 사신단 편에 함께 보낸 회답사인 숙서와 손종은 살아서 오나라에 도착합니다. 위나라 연암태수 전예가 귀국하는 오나라 사신 주하를 요격하여서 살해한 장소인 성산의 위치에 대해서 호삼성은 자치통감 고안 72의 해당 기사에서 한서교사지와 괄지지의 기록을 인용하여서 설명하였는데 한서교사지는 성산이 불야현에 있다고 하였고 괄지지는 성산이 문등현 서북쪽 190리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불야현은 현 산동성 위해시 동부 지역에 있었고 문등현은 현 산동성 위해시 남부 문등구 일대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산은 현 산동반도의 동부 해안가 어느 곳임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데 삼국지 전해전은 해당 사건을 비교적 상세히 적고 있어서 그 위치에 대한 구체적 지리 상황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에는 적선의 귀환이 가까워졌는데 샘이 치여서 바람이 급박하므로 필연 적들이 표랑할 것을 두려워할 것인데 동쪽에는 의지할 해안이 없으므로 당연히 서쪽에 있는 성산 방향으로 항해하여서 성산에 다다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성산에는 배를 숨길 만한 곳이 없으므로 곧바로 바다를 돌며 지형을 안행하면서 모든 섬에 이르러서 허묘지를 막고 끊어서 군사를 배치하여서 둔수하게 하였다. 적이 돌아오다가 과연 모진 바람을 만나서 배가 모두 성산에 다다라서 침몰하고 파도에 떠밀려 와서 해안의 모습을 보였는데 적들이 숨을 곳이 없으니 전해가 지켜보고 있다가 그 무리를 다 사로잡았다. 처음에 제장이 모두 공지에서 적을 기다리자고 한 전해의 전략을 비웃었는데 적이 이와 같이 격파되니 다투어서 공모하고자 바다에 들어가서 표류하는 오나라 사신단의 배를 갈고리로 끌어당겨서 잡겠다고 전해에게 청하였으나
전에는 궁지에 몰린 오랑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울 것을 염려하여서 청을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전예가 주하 등 오나라 사신단을 유격한 이 시기는 음력 9월에서 10월로서 북서풍이 거세기 때문에 요동에서 오나라로 운행하면서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산동반도를 최대한 가까이 끼고서 연안 항해를 해야 합니다. 즉 전해의 예상과 전략이 적중하였던 것이죠. 삼국지 전예전에 적힌 바를 살펴보면 역시 성산은 산동반도 동부 끝에 해안지대임을 추정할 수 있는데 문등현 서북쪽 190리에 있다는 괄지지의 기술은 문등현의 서북쪽의 해안가나 해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사 볼 수 있다 하여도 성산이 불야현에 있다고 한 괄지지보다 오래된 기록인 한서교사지의 기록과 배치되므로 서북쪽은 동북쪽에 오기로 볼 수 있는데 동북쪽 190리경을 살펴보면 불야현의 동쪽 끝에 삐죽하게 나온 지형이 관찰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현재에도 성산이라는 지명이 성산진과 성산두 등의 명칭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전예가 주하를 유격하여서 살해한 곳입니다. 그 이듬해인 233년 3월에 오나라는 먼저 와 있던 공소년 측의 사신인 숙서와 손종을 호위하여서 장미, 허안, 하달 등을 대표로 하여서 공소년에게 대규모 사신단을 파견합니다. 근 1만 명에 달하는 규모였으며 각종 금은보화와 함께 공소년에게 연왕자기를 내리는 조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33년 5월경에 오나라 사신단이 답진에 정박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400여 명이 그곳을 떠나서 공소년이 있는 양평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답진은 답시현에서 비롯한 지명으로서 현 대련시 금주구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오나라 사신단이 양평에 도착했는데 공소년은 오나라를 배신하기로 마음먹고서 사신단 무리를 나누어서 요동의 여러 현에 분산 배치하고 나머지 인원인 진단, 장군, 두덕, 황강 등과 휘하 관리 그리고 호송병 60명을 현도에 보내서 억류합니다. 현도에 억류되어 있던 인원들은 억류된 지 40일경 됐을 때 장차 그곳을 탈출하기로 모의하고 233년 8월 19일에 드디어 현도를 탈출하여서 고구려로 도망갔습니다. 자, 이 과정을 다룬 기록에서 현도의 위치, 규모, 현도에서 고구려 중심지까지의 거리 등이 대략적으로 드러납니다. 삼국지 오지는 손건과와 2년 서기 233년에 사실을 기술하면서 위소의 오서를 인용하였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 당시 현도는 요동의 북쪽 200리에 있으며 왕찬이 현도태수였는데 현도가 관할한 가구 수는 불과 200호였고 이에 별도로 현도태수가 거느린 아마도 병력수로 보이는 인원인 3, 4명 정도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동은 양평을 가리키며 양평은 현 유병시 백탑구를 중심하여서 자리했고 이 당시의 심리는 대략 4.2km였으니 200리는 대략 80km로서 이곳에서 북쪽 200리는 지금의 심양 또는 무순 지역에서 호나 남쪽 인근 일대에 해당합니다. 후한서 군국지 현도군조는 안제가 즉위한 2세기 초에 기존 고구려현, 서계마현, 상은태현 3개현의 요동군 소속이었던 고현현, 후성현, 요양현 등 3개현을 더해서 총 6개 현으로서 현도군을 편성하였고 가구 수는 1594호, 인구 수는 43,163구라고 적었는데 그 후 백수십여 년이 흐른 3세기 초에는 겨우 현도군의 가구 수가 200호로서 결코 6개 현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규모로 대폭 축소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서 선제기에 따르면 238년 8월에
위나라의 사마의가 공소년을 정벌하고서 거두어들인 요동의 백성이 가구수 4만 호에 30여만 구라고 한 것을 보면 당시의 현도군은 인구가 아주 희소한 변방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단과 장군 등 오나라 관리들은 현도를 탈출하여서 가파르고 험한 산골짜기를 따라서 6, 700리를 이동하다가 그 중에서 부상을 입은 장군을 보필한 두덕이 산중에 남고 진단과 황강만이 다시 이동하여서 며칠 후에 고구려 왕궁에 도달합니다. 사서는 수일이라고 적고 있는데 만약 그 기간이 10일이 넘었다면 수일이라고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진단이 장군을 남겨두고 다시 이동을 시작해 고구려 왕궁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일은 최대 9일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인데 하루에 100리 정도를 이동했다고 한다면 최대 900리를 더 간 것이 됩니다. 그러나 앞에는 6, 700리를 갔다고 적고 뒤에는 수일, 즉 며칠을 더 갔다고 적은 사실을 고려하면 그리고 고구려 왕궁에 도착한 진단 등이 알려서 고구려 왕이 사람을 시켜서 남겨져 있던 장군과 두덕을 데려오게 한 사실을 고려하면 뒤에 수일 이동한 거리는 2, 300리 안쪽에 해당할 것입니다. 즉 이들 오나라 관리들은 현도를 탈출해서 최대 1천리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한 셈인데 이렇게 본다면 현 심양 또는 무순에서부터 지반까지의 거리에 대체로 부합합니다. 고구려는 233년 말에 진단 등 오나라 관리들을 호위하여서 오나라에 데려다 주면서 오나라에 칭신하며 공무를 바칩니다. 즉 정식 외교관계 수립을 타진한 것이죠. 자, 고구려가 이들 오나라의 관리들을 호위해서 데려다 주려면 그 영토가 이 시기에 이미 현 황해에 접해 있었어야 합니다. 사학계는 일반적으로 공손시의 영토에서 요동군 지역이 현 천산산맥 동쪽으로 단동을 지나서 서북한 청천간 북쪽까지 전개돼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청천간 남쪽으로는 낙랑군과 대방군이 자리하고 있었고 이 지역 역시 공손시의 소유였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학의 돌대가리 설명에 의하면 당시 황해는 공손시 영토에 의해서 막혀 있어서 고구려는 서해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되는데 233년에 고구려가 공소년의 현도군에서 탈출해 온 오나라 관리들을 오나라까지 호송해 준 사실은 사학계 통설 옹의자들이 실제 돌대가리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233년 여름에서부터 12월 사이에 공소년은 병력을 보내서 답진에 정박하고 있던 오나라 사신단의 자녀 인원을 처치하고 장미와 허안 등의 머리를 베어서 위나라에 보냅니다. 오나라가 공소년을 연항에 임명하면서 보낸 금은보화도 같이 바칩니다. 이에 위명제 조에는 공소년에게 대사마 낙랑공 자기를 내려서 치하합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따르면 234년에는 위나라에서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와서 양국 사이에 화친이 이루어집니다. 즉, 두 나라 사이의 외교 관계가 공식적으로 수립된 것입니다. 이듬해 235년에 오나라에서 사괭과 진순 등을 대표로 한 대규모 사신단을 고구려에 보냅니다. 이때 이들 사신단이 도착한 곳이 바로 안평구입니다. 자, 이 안평구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삼국지 5지에 인용된 오서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233년으로부터 한 해를 거른 후, 즉 235년에 사자 사괭과 중서 진순을 고구려에 보내서 궁에게 벼슬을 주어서 선으로 삼고 더하여서 의물과 진보를 하사하였다. 진순 등이 안평구에 도착하여서 먼저 교위 진봉을 보내서 궁을 만나게 하였는데 이때 궁이 위나라의 유주자사에게서
오나라 사신으로서 스스로 힘쓰라 하는 내용의 풍지를 받았다. 진봉이 이를 듣고서 안평구에 있는 사신단에게로 되돌아갔다. 궁이 주부 착자와 대고 등을 보내서 안평에 나가게 하여서 사괭과 상견하게 하였는데 사괭이 곧바로 이들 30여 사람을 포박하여서 인질로 삼으니 궁이 이에 사죄하며 말 수백 피를 바쳤다. 사괭이 이에 인질로 삼았던 착자와 대고를 풀어주어서 손권의 조서 및 하사품을 받들어 가지고 궁에게 돌아가게 하였다. 이때 사괭의 배가 작아서 궁이 준 말을 다 싣지 못하고 80필만 실어서 돌아왔다. 235년에 고구려에 온 오나라 사신단은 그 이태 전에 공소년에게 심하게 당한 바가 있기에 본진이 모두 고구려 왕궁에 도달하지 않고 안평구에 정박하고 있으면서 사람을 먼저 왕궁에 보내서 상황이나 정세를 염탐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괭 등이 도착한 이 안평군은 233년에 진단과 장군 등 공소년에 현도에서 탈출한 오나라 관리들을 오나라로 데려다 주기 위해서 출발한 장소이기도 할 것입니다. 황해를 드나들 수 있는 위치이면서 또한 이곳에 장박하고 있으면서 당시 고구려 왕궁이 있던 지반 지역과 연락할 수 있는 위치에 안평이 있고 그 안평에 있는 해구 또는 항구가 바로 안평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평구, 즉 안평구가 위치한 안평은 어디였을까요? 결국 가장 적합한 장소는 그 지리적 위치, 바다에 임한 입지, 그 지역의 지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안평랑미양 글자가 부조된 수막새 유물 등 애하첨고성을 중심한 현 단동 지역 외에는 그 가당한 위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 고구려가 이 일대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동시에 이 지역의 남북 지역을 아울러서 영유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해운 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남북 지역을 차지하여서 넉넉한 방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당시에 고구려가 천산산맥을 분계로 하여서 공손시와 대치하면서 천산산맥의 동쪽까지 영역으로 삼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즉 고구려가 3세기 이 당시에 황해를 해운으로서 드나들었다는 분명한 사실은 공손시가 장악한 영역이 요동에서 현 단동을 거쳐서 압록강을 건너서 서북한 지역의 황해도까지였다는 사학계 통설의 설명이 그릇되었음을 증거합니다. 233년과 235년에 고구려와 오나라의 관계사에서 고구려가 해운으로서 오나라와 교류하였다는 사실, 특히 235년 기사에 등장하는 안평과 안평구의 존재는 사학계 통설 서안평 단동 애하첨고성 비정의 결정적 급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학계 통설은 서안평이 기원전 2세기 말부터 서기 311년까지 현 단동 애하첨고성의 치소를 두고서 그 일대에 지속하여서 존재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평을 단지 서안평의 약칭으로 보면서 235년의 안평과 242년의 서안평이 같은 장소로서 현 단동 애하첨에 존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대체 235년 오나라 사신단이 정박한 안평의 안평구는 어디냐 하는 것이죠. 문헌 기록에서 안평과 안평구는 분명히 고구려 영토로 나타나는데 고구려 영토가 아닌 것을, 즉 공소년의 영토인 곳을 오나라와 고구려가 공소년에게 빌려서 사용했다는 것이냐? 233년에 공소년에 현도를 탈출한 오나라 사신들을 오나라까지 호송하기 위해서 이용한 것도 안평구로 보이는데 공소년이 233년에 이들이 이곳을 이용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이냐? 233년에 오나라 사신들을 모조리 죽여서 위나라에 바쳤는데 불과 2년 후인 235년에도 오나라와 고구려가 짝짝꿍하도록
항구를 빌려줬다는 것이냐? 자,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 보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된다고 억지를 쓰면 쓸수록 제정신은 안드로메다행 열차를 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분명한 단 하나의 사실은 3세기 이 당시에 고구려가 현 압록강 하류역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듬해인 236년 2월에 오나라에서 고구려에 호위 등을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그해 7월에 이들 오나라 사신들의 머리를 베어서 위나라의 유주에 보냅니다. 즉, 오와 위 두 나라 사이에서 저울질하기보다는 위나라와 협력하기로 노선을 확실히 정한 것이죠. 237년 이후의 검토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